해봐.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보면 우선은 평행 이동이 있고, 이 지금 한 페이지에 적는 걸 잘 봐. 여기에 거의 내용 다 들어가. 자, 평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은 어떤 도형이 있으면 얘의 방향은 변하면 안 됩니다. 방향 변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동시키는 게 평행 이동이고, 대칭 이동은 이 도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좌우로 뒤집을 수가 있어. 좌우로 뒤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아래로 뒤집을 수 있고, 이게 대칭 이동이야. 알겠어?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은. 그래서 우선 평행 이동에서는 크게 점을 이동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에도 점을 대칭 이동시킬 수 있고, 그 다음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어떤 점 P가 x, y라고 하자. 자,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위에다가 x축 방향 적을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2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 1에다가 3 더하고 그러면 4가 되고 2에다가 4 더해서 6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맞지? 이게 바로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x에다가 a만큼 더하고 그 다음 y에다가 b만큼 이렇게 더해버리면 된다. 됐지? 그래서 너무 당연해. 이렇게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하면 3만큼 더하고 2에다가 4만큼 더해서 6이 되면 된다. 자, 이게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그래서 뭐 잘 나오진 않고, 자, 중요한 거는 도형의 대칭 이동이야. 도형의 평행 이동. 자, 도형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도형은 F로 표현할게. 자, x, y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고 나면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선생님 결론부터 말하면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넣는 게 아니야. 얘는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 빼기 a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y는 뭐 2x가 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뭐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1을 넣고 2x, x 대신에 1만큼 했으면 x-1.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한 거는 언제 많이 했냐면 이때 많이 했습니다. y는 2x, 얘가 뭐가 된다? 중심의 좌표가 0,0이었지, 맞지? 그런데 이 중심의 좌표가 바뀌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1,2로 바뀌게 되면 얘는 2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했다, 맞지? 그럼 여기에 x-1이 들어갔고 얘는 플러스 2지만 사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지, 맞지? 그래서 이미 도형의 이동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있었어. 만약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다, 맞지? 0,0. 그러면 원의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은 x-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갔잖아, 맞지? 맞지? 여기에도 y-2의 제곱이 4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 대신에 얘를 1,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됐어서, 그래서 이유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이미 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자, 처음으로 왜 이런지 설명을 하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 위에 한 점이 x, y다. 자,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 했습니다. 됐어. 그럼 이 도형을 우리가 f, x, y라고 하고, 그러면 이동한 후의 도형을 뭐가 된다? f 프라임 그 다음에 뭐 x, y라고 하자.
얘랑 지금 형태가 조금 달랐다. 맞지? 다르니까 지금 모양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안 헷갈리게 하려고. 자, 그러면 잘 봐. 이 도형이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 얘가 점이야. 지금은 우선 우리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지금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점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점 배웠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은 뭐가 된다? x에다가 a만큼 더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y에다가 b만큼 더해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됐다? 이렇게 됐다. 맞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식을 구하고 싶어. 평행이동한 후의 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평행이동한 후의 식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사실 이 식을 몰라 지금. 맞지? 이 식을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은 이동하기 전의 식이랑 이동한 후에 이 점의 좌표밖에 모른다고.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형을 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써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도형 위에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두고 이 점을 이렇게 y라고 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x는 스몰 x 더하기 a가 되는데 이 식을 변형해 버리면 이 변형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x-a로 바꿔서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식은 지금 소문자 xy에 관한 식밖에 없다고. 맞지? 그래서 소문자로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이 x를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fx-a가 되고 그 다음에 y-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b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점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으로 생각할 때는 얘가 치환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식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소문자 x로 바꿔서 넣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그냥 뭐 결국에는 외우는 건 외워지는 거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칭이동. 그럼 평행이동은 사실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되고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지? 됐나?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간단하게. 자, 우선은 대칭이동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x축 대칭이동.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가 된다? x,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x축으로 대칭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만 부호가 바뀌겠지, 맞지? 그래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얘는 뭐 중학교 때도 했다. x,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x, y를 대입하면 된다. 맞지? x 좌표만 바뀌고 y 높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y는 x 이런 식이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3,2가 있다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얘는 2,3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 이렇게 xy 위치가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 대신에 여기에 2,3이 있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다시 y축으로 한 거지, 맞지?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했다고 생각해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책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그래도 한 개 알아도. 자, 5번 y는 이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2,3이 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잘 봐. xy 자리를 바꿔야 돼. 자리를 바꾸는데 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이 3사분면으로 바뀌게 되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둘 다 붙여줘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y x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거냐면 대칭 이동을 했는데 점을 대칭 이동 시킨 거지, 맞지? 됐습니까? 점을 대칭 이동 시킨 건데 도형의 대칭 이동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f만 붙여주면 돼. 알겠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도형의 대칭 이동은 도형일 때 뭐가 바뀌는 게 없나? 알겠어?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잘 봐.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고 쳐자.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아까 방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그러면 y는 라지 y는 y 이렇게 돼서 얘 x에 관한 식으로 또 바꿔야 되잖아, 맞지? 잘 봐.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더라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게 모양이 똑같아. 아까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라지 x는 x 더하기 뭐 더하기 빼기가 있었잖아, 맞지? 더하기 빼기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었는데 대칭 이동 애들은 전부 다 그런 애가 없어. 뒤에 상수항이 따라 붙질 않는다고. 그래서 얘를 바꾸더라도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스몰 x로 바꿔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대칭 이동에서 이제 좀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자,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할 수 있지, 맞지?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다. 얘를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할 수 있다. 됐나? 자, 그러면 우선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얘가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와 얘의 중점이 뭐가 된다? 얘가 되지, 맞지? 됐나? 이 중심에 있는 이 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경우는 중점이 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특수한 이런 선이 아니라 얘들은 다 선이긴 한데 다 특수한 선들이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일반적인 선을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칭 이동 되기 점이랑 대칭 이동 되기 전 점이랑 후 점이 얘 연결했을 때 얘랑 항상 수직이 돼.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직 조건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약간 기계적으로 좀 외우세요. 수직 조건, 중점 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대칭 이동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켰을 때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개.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큰 틀은 잡힌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내용 거의 다 설명한 거야. 자, 문제 한번 보자.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자, 문제 푸는 거 잘 보세요.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 자, 어떤 점을 어떤 점으로 평행 이동했지, 맞지?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얘는 점 대칭이지. 점 대칭이니까 이게 더하기 1이 x축 방향으로 더하기 1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는 거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대로 하세요.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뭐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고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항상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 됐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가세요. 뭐 이렇게 식이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은 위에다 가는 X, 밑에 가는 Y를 이렇게 많이 쳤거든. 잘 봐. 만약에 드문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실은 여기에는 그냥 좌표기 때문에 점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어떤 평행이동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러면 틀린다고. 얘는 지금 함수야, 함수. 맞지? 함수라는 것은 도형이지, 맞지? 얘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이 이렇게 이동됐다는 말은 얘가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다? 항상 따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것만 딱 적어놓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점이 이걸로 옮겨졌다. 그러면 점을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동시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2에다가 점 대칭이니까 점을 대칭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만큼 더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3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3 빼기 뭐가 된다? b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졌다는 말이지, 맞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뭐가 된다? 1이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이걸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 빼기 2가 됐지, 맞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더하기 5가 됐다. 그래서 5.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점을 이동하는 거지, 맞지? 점의 이동은 그냥 더하면 된다고.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더하면 2가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옮겨지는 점은 마이너스 1, 2가 될 거다. 자, 그 다음 자, 마이너스 3,4를 옮기는 평행이동 정확하게 적어두세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되려면 더하기 2를 하면 되나?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빼기 3을 하면 되지, 맞지? 됐나? 빼기 3을 하면 되니까 Y축 방향으로는 빼기 3만큼 옮겨졌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이 다른 직선으로 옮겨졌다. 직선도 도형이지, 맞지? 도형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3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다고. 그래서 더하기 2는 0이 된다.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0이 되고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이 된다. 그러면 a는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7이 된다. 됐지? 자, 이 문제는 좀 잘 보세요. 자,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y축, x축 위에 있을 때 p값을 구하라. 자, 원칙적으로 풀어볼게. 자, 어떻게 하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이니까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p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5를 넣어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 얘를 싹 다 정리해야 돼. 싹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얘가 x축 위에 있다고 했다. 맞지? 그러면 x축 위에 있으려면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풀면 a가 나옵니다. p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면 식이 너무 복잡하지. 맞지? 그래서 잘 들어. 비록 도형의 이동이지만 특히 포물선 또는 원, 자 이런 애들은 특정적인 중요한 점이 있어. 포물선은 뭐가 있다? 꼭지점이 있지. 맞지? 원은 원의 중심이 있지. 맞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점이 있는 식들은 뭘로 푸는 게 비록 도형의 이동이지만 점의 평행이동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봐. 자 우선은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2를 해주고 오니까 얘가 3이 될 거고, 그러면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지. 맞지? 됐어. 이제 도형의 이동 아니야. 이제 점의 이동이야. 우리는 이 점만 이동시킬 거란 말이야. 아니 한 점을, 중요한 점을 이동시키면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올 거 아니가. 맞지?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점은 1에다가 점의 이동이니까 p만큼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p 더하기 5가 되겠네. 3에서 이만큼 더해서. 그러면 이동한 후에 꼭지점은 뭐가 된다? p 더하기 1, p 더하기 5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어디 위에? x축 위에 있어야 되지. 맞지? 그러면 y값이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푸는 게 뭐다? 훨씬 편합니다. 아까 그 방법으로 풀었을 때랑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 자, 평행이동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평행이동이다. 자, 원이 이렇게 옮겨질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이 원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x 더하기 4x니까 2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4, 1, 5 더해줬으니까 오른쪽에도 5 더해주고 a 넘어오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원이다. 그러면 이 도형을 뭐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우선은 점을 이동시키면 나머지 애들도 다 따라오겠지. 맞지? 그래서 점으로 푼다고. 그러면 점의 이동은 얘랑 얘랑 더하면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에서 마이너스 4 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뭘로 바뀐다? 1,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뭐가 된다?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다? 여기가 3이 됐다고 했다. 맞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똑같고, 그 다음에 b는 3이 될 거고. 잘 보세요. 아니 그런데 원이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나? 안 바뀌지. 맞지? 그래서 얘는 변함없이 똑같이 와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2, b는 3. 됐지? 얘도 도형의 이동으로 풀 수 있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 대신에 x-3의 제곱을 넣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넣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3 이런 식으로 넣어서 다 풀어야 된다고. 되게 복잡해서 이렇게 안 풉니다. 자, 그 다음 자, 대칭이동.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다 설명한 겁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게 다 들어가 있어. 자, 4,6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P는 X축으로 대칭 이동했으니까 Y좌표만 바뀌면 되겠지, 맞지? 됐나? 그래서 P점은 뭐가 된다? 4, 마이너스 6이 될 테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X좌표만 부호가 바뀌면 된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직선의 방정식 X의 증가량 8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잡고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가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하면 얘가 6되나? 맞지? 6이 돼서 뭐가 된다? 얘는 그냥 이걸로 끝이지. 소거 돼버리지, 맞지? 자, 그 다음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 b를 구하라. 자, 잘 봐.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봐. 이건 두 가지 풀어줄게. 자, 우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 y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y를 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칭 이동한 후에 원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인데 얘가 어디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점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얘의 중심이 마이너스 2, 1이지, 맞지? 그러면 이 중심도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의 중심도 뭐다? 똑같이 대칭 이동하겠지, 맞지? 대칭 이동은 원이든 점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 자리를 바꾸면 1, 마이너스 2. 왼쪽이랑 똑같지, 맞지? 도형에서 풀든 점으로 풀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 자, 직선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 자,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3, 그 다음에 x-a를 넣으면 된다. x 대신에 x-a. 얘는 평행이동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다, 맞지?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y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 식이 한번 정리하면 y는 여기 마이너스 곱해주면 3x 더하기 a 마이너스 곱해주면 2가 될 거다. 정리하지 말자. 왜냐면 어차피 얘가 2,1을 지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1, 그 다음에 3, 2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고 1은 6 더하기 3a 빼기 2가 되고 그러면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이거 하나는 좀 알아두세요.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잘 봐. 이건 좀 알아야 돼. 자, 어떤 대칭 점이 있다. 자, 여기에 한 점이 있는데 얘를 x,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에 대칭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한 후의 점을 x', y'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되는 애를 a, b라고 했을 때 선생님 아까 말했지. 뭐 중점이 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맞지? 그래서 2분의 x, x'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y 프라임은 b가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점이면 이렇게 풀어서 x 프라임 y 프라임 구하면 돼. 그런데 얘를 약간 공식처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x 프라임을 구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2a-x가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2a-y가 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자, 이거를 외우는 게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나중에 이게 점이 아니라 도형이 됐을 때, 어떤 도형이 됐을 때 도형의 이동이 되면 얘가 함수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한 후에 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맞지? 됐나? 그랬을 때는 원래 함수가 x, y인데 얘를 a, b를 기준으로 점 대칭시켰을 때 이 함수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서 얘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a-x 그 다음에 2a-y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차피 이 식 한번 생각하고 이 식으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 되지만 그래도 얘를 좀 외워두세요. 얘를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외우면 편하다? 중심이 되는 애 2a 여기에다가 2 곱하고 그 다음에 x 빼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2 곱하고 y 빼면 된다. 이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 문제에서 그냥 바로 해볼게. 자, 2,-3을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이 어떻게 될 건지 구하라.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공식으로 안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2분의 얘랑 더하면 2 더하기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된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지, 맞지? 어렵지는 않지만 이 마이너스 6을 빠르게 구하려면 얘 2배 해서 얘 빼버리면 됩니다. 맞지? 얘 2배 해서 얘 빼버리면 마이너스 6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바로 어떻게 굳이 이런 식 시험 칠 때는 진짜 1분 1초로 낚여야 되니까 어떻게 얘 2배에서 얘 뺀다 마이너스 6, 얘 2배에서 얘 뺀다 그러면 2에서 3 빼기 되니까 5가 되겠다, 맞지?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얘는 점을 대칭 이동 시킨 거지만 이렇게 도형을 대칭 이동 시킬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2배에서 x에 뺀 거.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면 2배에서 x 뺀 거 이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8 빼기 y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입하면 6-x의 제곱 그 다음에 8-y의 제곱 그 다음에 6-x 더하기 24는 0이다. 그러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지, 맞지? 이거를 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너무 좀 성의 없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왜? 원이잖아. 원은 뭐가 있다? 중심이라는 게 있지, 맞지? 그럼 원의 중심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자. x-5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없네. 그럼 y 제곱 그러면 얘가 25에서 24 넘어오면 1 돼버리지, 맞지?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5,0이고 뭐다? 반지름이 1인 원이다, 맞지? 됐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심만 이동시켜주면 되잖아. 방금 연습했잖아. 2배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뭐가 된다? 1 되고 2배에서 이거 빼주면 8 되지, 맞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1,8이고 반지름은 변할 리가 없다, 맞지? 그러고 나서 다시 식을 만들어주면 중심 y-8의 제곱은 뭐가 된다? 1의 제곱이다. 훨씬 편하잖아. 아까 그 식을 정리하고 있으니 이게 더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방금 선생님 말했던 2a-x는 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다시 복습하자. 자, 어떤 직선이 있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다? 대칭 이동하기 전이랑 대칭 이동한 후에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직선, 연결한 두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항상 생각하고 있으세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자, 그러면 자, 잘 봐. 자, 우선은 y는 2x 마이너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1,4다 여기 있다고 치자. 1,4.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점을 모르겠다. 그러면 x, 그냥 y로 둡시다.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은 뭐가 된다? 이렇게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x 2분의 4 더하기 y가 되지, 맞지? 그럼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고. 됐나? 그럼 대입을 하면 2분의 4 더하기 y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빼기 3. 첫 번째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자, 우선 정리 좀 하고 가자. 정리하면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4 더하기 y 2 곱하면 2 더하기 2x 여기에도 2 곱하면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썼으니까 이제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이 두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이 뭐가 된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맞지? 수직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 기울기는 x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랑 이 기울기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맞지?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자. 그러면 y 마이너스 4는 여기에다가 2배 하면 2y 마이너스 8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y 더하기 x가 9가 되나?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해주면 됩니다. 이꼴로 고쳤으니까 우리가 대입법 쓰자. y 대신에 이걸 대입하자. 그럼 y 대신에 대입하면 2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4x 마이너스 16 더하기 x가 9가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5x가 넘어가면 25가 되고, 그럼 x는 5가 된다. x가 5가 되니까 y는 2가 된다. 그래서 이동한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얘는 5,2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복잡합니다. 2번. 자, 2번은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봐. 자, 도형을, 어떤 도형이지, 직선도 어떤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구해야 된다. 자, 얘가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얘가 y는 2x 빼기 1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은 직선은 이 직선을 구해야 된다, 맞지? 됐습니까? 자,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잘 들어. 여기서 좀 잘 들어. 자, 우선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1, x, 그냥 x, y라고 둡시다. x,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점을 x1, y1이라고 두자. 우선은 우리가 도형을 바로 대칭 이동시키기가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을 이동시킨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점을 직선에 관해서 대칭 이동 1번 문제로 바꿨지, 맞지? 여기 임의의 점을 x1, x, y라고 두고 이동한 점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점의 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번 문제랑 똑같이 풀면 돼.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중점 조건. 자, 얘의 중점은 2분의 x 더하기 x1, 2분의 y 더하기 y1이 되고, 그럼 얘가 이거 위에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y 더하기 y1이
2분의 x 더하기 x1 더하기 3이 된다. 첫 번째 식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마이너스 x1이 되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1이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수직이 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 마이너스 y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이 되고, 자, 위의 식 정리하면 y 더하기 y1이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x 더하기 x1이 되고 여기에 2를 곱하면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계산하는 게 은근히 어려워. 자, 이거 마이너스 곱해 버릴게.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되잖아, 맞지?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y의 관계식이 알고 있어. 왜냐면 xy는 이거 위에 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2x 마이너스 1. 이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지금 써먹어야 돼, 맞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x 여기에서 한 번 두 개를 더해버리면 잘 보세요. 2y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없어지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2x1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나오는 게 y는 x1 더하기 6이 나오지, 맞지? 됐어. 이거 계산 한번 꼬이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하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빼. 두 식을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y1이 나오고 여기 빼버리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얘는 소거됐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보고 가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에 대입하고 싶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x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뭐가 된다? 2분의 1 y1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지? 이렇게 넘어가면 6이 돼서. 그래서 x, y 형태로 바꿔놓고 이제 이 식을 여기에 쏙 넣을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x1 더하기 6을 넣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얘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2를 곱한다. 그러면 y1 빼기 6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자, 다 됐다. 그럼 y1은 x1 넘어가면 13. 그래서 더하기 13이 되는데 자, 우리 답을 이렇게 적을 필요 없지. 우선 얘는 얘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적은 거고 답은 뭐다? 이 y1, x1을 빼면 됩니다. 됐어. 우리가 이게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얘를 움직이는 점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이제 헷갈리지 않으니까 과정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따로 둔 거고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되면 된다? 여기에서 x 더하기 13 이렇게 적으면 된다. 뭔가 틀렸다. 네? 어디? 플러스 6 대신에 플러스 3 x1 플러스 3 y는 x1 x1 플러스 3. 오케이. 이로 안 나눠줬네.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2y 맞지? 계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얘가 그럼 얘가 3으로 바뀌면 되지, 맞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x1 이거? 그래도 2 마이너스 2y
여기에서 뺄 때 마이너스 2y1이 돼야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다시 정리합시다. 그럼 y는 지금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로 다 나눠버리면 얘가 1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가 y1 되고 그 다음에 얘 나누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3 맞지? 그래서 얘를 다시 좀 수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y 대신에 x1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고 빼면 맞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6 맞고 그 다음 x에 표현하면 약분되고 3 마이너스 3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여기에 2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맞지? 그럼 x1 더하기 3은 2y1 빼기 6 빼기 7 되지. 맞지? 6 7 그래서 2y1 그 다음 x1 더하기 10이 된다. 맞지? 그래서 y는 2분의 1x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봐. 자 이거는 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한다? 자 어떤 직선 또는 어떤 도형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도형 위에 점 x, y를 두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을 x1, y1으로 둔다.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여기에서 굳이 막 여기 대입해서 얘를 y를 뭐 2x-1로 적지마. 적으면 중간 과정의 식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따로 두고 x1 더하기 x 중점 조건 이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시간계 만들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시간계 만들고 그럼 항상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식 정리하고 이 식 정리하고 정리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랬을 때는 뭐 우리가 써야 될 식은 결국에는 이 식을 써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y는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x는 형태로 바꿔서 어디에다가 20에 정리하면 대입해서 정리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x1으로 정리해야 될지 y1으로 정리해야 될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 식을 보고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게 정리를 하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자, 두 점 0,2와 6,3이 있고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0,2는 여기쯤에 있을 거다. A는 0,2 그 다음에 B는 6,3이면 6,3 뭐 이쯤 있다. 자 그랬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여기에 있는데 AP와 BP의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대칭이동을. 자 두 점 중에 한 점을 아무 점이나 대칭이동을 시켜. 여기 x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를 뭐 B'이라고 하면 얘는 6,-3이 되겠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합동이 되지. 맞지? 합동이 돼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을 이제 구하지 말고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꺾이는 것보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가는 게 뭐가 된다? 제일 짧아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길이를 이쪽으로 넘겨서 그러고 나니까 얘가 잘 보인다고. 훨씬 더. 그래서 얘랑 최단거리는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갈 때 최단거리가 될 거다. 자 그러면 문제는 끝났다. 얘랑
얘랑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루트 6에서 0 빼면 36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5, 25. 그래서 답은 루트 6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61. 흐름은 어떻게 된 거죠? 알겠지?